안녕하세요. 혹시 아주 먼 옛날의 공회 기술하고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기술 사이에 엄청난 연결고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방막이라는 아주 작은 세상의 과학을 파헤쳐 보면서 고체라는 물질의 비밀을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거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요, 아주 오래전 금박을 만들던 장인들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막을 균일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게 할까? 오래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오늘날 최첨단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의 고민과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균일성, 접착력, 내구성. 와,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핵심은 변하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고대 예술이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담긴 기술과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시죠. 아마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아주 놀라운 과학 여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고체라는 물질 속에서 그 작은 원자들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모여 있을까요? 대부분의 고체는요, 결정질이라는 상태로 존재해요. 이게 뭐냐면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자들이 정말 각 잡힌 군인들처럼 아주 규칙적인 3차원 패턴으로 착착착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질서 그리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어디에 어떤 원자가 있을지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서에는요, 일종의 기본 설계도가 있어요. 바로 브라베 격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놀랍게도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결정 구조는 딱 14개의 기본 설계도 중 하나를 따라간다고 해요. 진짜 신기하죠? 이걸 레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14가지 종류의 레고판 위에다가 원자라는 블럭을 하나씩 착착 꽂으면 우리가 아는 다이아몬드, 소금 같은 모든 결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체가 이렇게 질서정연한 건 아니에요. 정반대인 애들도 있죠. 바로 비정질 고체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벽돌을 아주 가지런히 쌓아 올린 담벼락이 결정질이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와르르 쏟아부은 벽돌 더미가 비정질인 거죠. 이 구조적인 차이,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투명한 유리의 성질을 가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원자들이 멋진 설계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체 무엇이 이 원자들을 제자리에 딱 붙잡아 두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접착제라도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접착제의 힘을 우리는 결합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원자들을 서로 떼어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당연히 이 결합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체는 더 안정적이고 녹이기도 어려워져요. 즉,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다는 다이아몬드. 당연히 결합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그리고 이 원자 접착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나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은 공유결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단단하죠. 반면에 우리 주변에 흔한 폴리머 필름, 그러니까 비닐 같은 건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는 약한 힘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열에도 약한 거고요. 결국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얼마나 세게 손을 잡고 있느냐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완벽한 질서, 완벽한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물질의 세계에서는요, 완벽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의 결함이나 흠집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대표적인 결함이 바로 전위, 영어로는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완벽하고 규칙적인 원자 배열에 생긴 일종의 오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 세계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걸 칼날 전위라고 부르는데요. 비유하자면 꽉 찬 영화관에 좌석에 한 줄 쫙 있잖아요. 거기에 억지로 한 줄이 더 비집고 들어와 있는 모습이랑 비슷해요. 바로 이 작은 불완전함, 이 어긋남이 물질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전위는 카펫에 생긴 주름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카펫을 그냥 통째로 끌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주름을 만들어서 쓱 밀면 훨씬 쉽게 옮길 수 있죠. 똑같습니다. 금속 안에 있는 이 전위라는 주름 덕분에 원자층이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금속이 쨍 하고 깨지지 않고 부드럽게 휘거나 모양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금속에 이런 결함이 하나도 없다면 아마 유리처럼 툭 치면 바로 깨져버릴 겁니다. 이걸 바로 가소성이라고 해요. 정말 중요한 성질이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을 다 모은 것 같네요. 원자들의 설계도, 원자들을 묶는 접착제, 그리고 의도된 결함까지. 그럼 이제 이 모든 개념들을 다시 처음의 주제, 바로 방막과 현대기술로 다시 연결시켜 볼 시간입니다. 이 지식들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과학자들이 원자 수준의 구조, 결합, 그리고 결함이라는 이 게임의 규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된 거예요. 덕분에 이제 우리는 그냥 자연에 있는 재료를 가져다 쓰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재료를 직접 설계하는 말 그대로 창조자의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속 컴퓨터 칩의 그 미세한 회로부터 하늘을 나는 제트 엔진을 보호하는 특수 코팅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이 바로 이 원자 단위의 규칙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마치 특별한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레시피인 셈이죠. 자, 1단계. 어떤 요리를 할지 정하고 재료, 즉 원자를 고릅니다. 2단계. 재료를 어떻게 쌓을지 설계도를 정하고요. 3단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지 접착제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게 진짜 핵심인데 특별한 식감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함이라는 조미료를 살짝 추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재료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장인이 감과 경험에 의존했던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원자 하나하나를 제어하며 물질의 규칙을 새로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물질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우리, 다음엔 과연 어떤 재료를 만들어야 할까요?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